오늘의 이야기는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러나 누구든 한 번쯤 상상해 봤을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도 오싹해졌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이 결혼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지금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왜 나는 그날 그 침대에서 도망치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결혼과 재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졌던 끔찍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필요하다.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증명해 줍니다. 진심이라 믿었던 손길이 거짓이었고, 따뜻하라 믿었던 가정이 차가운 함정이었을 때,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한 여인의 마지막 용기이자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허전한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죠. 혼자라는 게 이렇게까지 서러운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어느 날 남편의 친구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주 연락 못 드렸죠. 저 괜찮으시면 식사 한 끼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간절해지면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도 온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함께 시장도 보고, 공원도 걷고, 가끔은 둘이서 식당에 가는 일도 생겼죠. 그는 늘 배려심 있었고, 말수는 적지만 행동으로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혼자가 아닌 사이가 되었죠. 주변에서는 말렸어요. 아무리 남편 친구라도 다시 결혼은 신중해야 해. 나이 들어 외로움에 지면 안 돼. 하지만 그가 해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정숙 씨, 나랑 같이 살아요. 이젠 서로에게 의지가 필요할 때 아닌가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된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그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솔직히 말하면 설렜어요. 새로 산 이불, 깨끗하게 정리된 방, 새로 맞춘 식기 세트까지.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재혼 후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기대를 품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간만에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곱게 빗었죠. 오늘만큼은 여자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묘하게 날 피하는 느낌이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벗고 누웠어요. 그 침대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의 등에는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칼자국처럼 길게, 그리고 깊게.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 그는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정숙 씨,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진 말아요. 이 나이에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런 거면 충분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사랑이 맞을까요? 따뜻함보다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침대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설고 그와 함께한 지난 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씻고 나와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 나눈 건 감정이 아니라 협의였다는 거요. 서로의 고독을 이용한 합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밤에 본 그 상처, 그 표정, 그 말투가 단순한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단지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고 한 남자의 비밀에 아주 깊게 발을 들인 셈이었어요. 그의 상처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저는 감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아니, 그보다는 제 스스로 그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적응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겠지. 그렇게 제 마음을 속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는 집 안에서도 늘 혼자였고 제게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식사할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잘 때조차. 우리는 마치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람들 같았죠. 그의 집에는 한쪽 방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저 방은 열지 말아요. 이유도 설명 없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왜 그 방을 감추는 걸까? 그 안엔 뭐가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 그분이랑 같이 사신다고요? 예전에 무슨 일 있었던 분인데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들 조심스레 고개를 흔들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불안함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 선택한 인연이니만큼 그가 가진 어두운 과거도 이해하고 싶었고요. 어쩌면 제 외로움이 그런 불편한 진실조차 감싸 안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종종 밖에 나갔다가 몇 시간씩 연락도 없이 사라지곤 했는데 돌아오면 꼭 제게 꽃 한 송이나 빵 하나를 사오곤 했어요. 그 조그만 배려에 저는 또 흔들렸죠. 하지만 결국 그 진실은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제게 드러나게 됐어요. 재혼한 지 석 달이 조금 지난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눕더니 자다 말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근데 왜 그걸 열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가 꾸는 악몽 속 이름 모를 누군가. 그리고 열었다는 그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잠겨있던 방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쩐지 그 순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죠. 다음 날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몰래 그 방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의류 그리고 하나의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엔 제게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최은정. 1959만 1992.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고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방은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이불장 안엔 그녀의 옷이 아직도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 속엔 그녀가 쓴 편지들과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는 그녀를 보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아직도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듯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가 단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택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 사람 은정 씨 누구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저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죠. 그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진실. 그건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 그녀는 눈웃음이 예쁜 여인이었고
그의 표정에서 떠나간 사람을 아직도 품고 사는 남자의 외로움이 느껴졌죠. 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가 떠나보내지 못한 과거 위에 덧씌워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는 걸 하루하루 더욱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정성스레 아침을 차리는 제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모든 무심함이 이제는 이해로 다가오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녀를 닮은 실루엣으로만 제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함께 상담이라도 받아볼래요? 심리 상담 같은 거 나도 당신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괜찮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괜한 일 하지 마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다시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아닌 그저 그녀가 없는 삶의 대체품이었다는 것을요. 이후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서로 다른 방에서 보내고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매달 그 방을 닫고 꽃을 바꿔주고 그녀의 사진 앞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어요. 나가야겠다. 이제는 떠나야겠다. 하지만 떠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군요. 나이 들면 짐보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병원 바꾸는 것도 큰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얼굴 왜 이렇게 말랐어? 요즘 잘 지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숨을 죽이며 살아왔는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딸은 저를 안고 말했어요. 엄마, 그 집에서 나와요. 사랑이 아니면 안 해도 돼. 외로움은요, 더 외로운 사람 곁에서 더 깊어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맞아요. 외로움은 함께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 안에서 더 깊고 날카롭게 자라나는 거였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의 앞에 앉아 말했어요. 우리 그만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당신도 나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았겠죠. 그날 우리는 조용히 이별을 말했고, 저는 짐 몇 개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조용히 말했죠. 이제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해 살아보자. 혼자가 된 첫날 아침,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텅 빈 방에서 맞이한 햇살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고, 창문을 여니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마치 응원처럼 들렸죠. 그동안 참 많이 무뎌져 있었던 걸 느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 그 모든 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나는 사라져 있었던 거죠. 며칠 뒤 딸아이와 함께 시장을 봤어요. 엄마, 혼자 살아도 괜찮아. 너무 걱정 마.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울컥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더군요.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 사람과 지냈던 시간은 짧았지만 제겐 참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외로움, 배려라는 말로 감춰진 방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집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저기 혹시 정숙 씨 아니세요? 고개를 드니 예전에 자주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집에서 나왔단 얘기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분 옛날에 진짜 많은 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집 여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구나. 그의 이상한 말투, 잠겨 있는 방, 끊긴 대화들. 사실 그 모든 게 신호였어요. 제가 외로움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일부러 외면했던 진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과거에 갇혀 살지도 않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내 존재를 깎아내지도 않기로요. 요즘 저는 작은 텃밭을 가꿔요. 고추 모종도 심고 상추도 키우고 날이 좋으면 베란다에서 책을 읽어요. 아침마다 내가 끓인 된장국을 혼자 먹으면서도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져요.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오르긴 해요. 그가 지금도 그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안타깝진 않아요. 그도 어쩌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거겠죠. 다만 그 싸움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전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두 다리로 서는 삶이 비록 외롭지만 훨씬 당당하고 편안하다는 거요. 며칠 전 예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나 너처럼 용기 내서 그만뒀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내 결심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구나 싶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 속에 더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 길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어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속 빈방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기를 기다리는 삶도 살지 않아요. 그 대신 나 스스로를 환영하고 나를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해요. 예전엔 저도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하겠어라며 많은 걸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새로 산 조그마한 라디오로 클래식도 들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이 혼자만의 시간이 지금은 제일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문득 재혼했던 그 시절이 생각날 때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잘했어, 정수가. 그 사람을 떠나온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말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 밤이 길어져서 마음이 허전할 때면 작은 수첩을 꺼내 제 삶을 써 내려가요. 오늘은 고추에 물을 주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물 무침을 나눠주셨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젠 제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일이에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를 무작정 붙잡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안아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나는 그동안 누군가 곁에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사실 외로움은 옆에
누가 있느냐로 채워지는 게 아니더군요. 진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저 더 깊은 허전함만 남아요. 재혼했던 그 시절, 저는 매일 혼자였어요.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밥상을 나눴지만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척하며 더 외롭게 사는 시간이었죠. 그 시절을 지나온 지금,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하고 편안해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혼잣말도 하고 이따금씩 거울을 보며 웃어요.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수고했어. 이런 말을 저 스스로에게 해주니까요.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과 나눠 먹는 김치 한 조각,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과의 반가운 인사, 버스에서 손을 내밀어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 사람의 미소. 이런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선물처럼 느껴져요.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밥을 더 정성껏 차리고 그가 좋아한다는 옷도 입어보고 심지어 저를 낮추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서 간신히 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텔레비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고 있어요.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무엇보다 마음속 짐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품고 살았던 미련, 후회, 원망,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전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저를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행복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뚜렷하게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조연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대신 채워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되찾아야 할 시간이에요. 제가 사는 이 조그만 집,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지만 이곳은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공간이에요. 가끔은 작은 꽃 한 송이를 사다가 창가에 두고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셔요. 그런 소소한 하루가 이전의 모든 화려함보다 더 빛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말을 아끼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그런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내가 그때 그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아마 여전히 그 사람의 기억 속 다른 여자를 이기기 위해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그리고 저녁이면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도 듣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저처럼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록 시작은 두렵고 외로움이 클 수 있지만 그 끝엔 분명 내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며칠 전이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죠. 정수가, 이제 진짜 수고했어. 그동안 참 많이 울고 견디고 참았잖아.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 마음 한켠을 자꾸만 내어주기만 했던 날들. 이제는 그 마음도 다독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가족의 며느리로.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나는 누구였지? 하고 낯설어질 때가 있죠. 그 사람과의 재혼 생활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나 대체물로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시간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도, 그 사람이 사랑한 옛사랑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모두가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니까요. 단지 이제는 그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시작할 기회라는 겁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에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매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일이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존재만으로도 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를 선택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가치 있게 빛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제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 살고 있어, 정수가. 오늘도 수고했어. 이상으로 남편 친구와 재혼한 첫날 밤, 그녀가 침대에서 본 끔찍한 진실. 전편을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이 이야기 하나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